인천 구도심의 노후상가를 낙찰받아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수익 실현시킨 저의 투자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지금 1층 상가가 총 4개가 나온 상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 면적이 84.73평이었고요. 대지권은 미등기 감정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감정가는 8억 3,700이었고, 한번 유찰돼서 5억 8천까지 떨어진 걸 제가 2019년 11월 달에 6억 3,500만 원에 낙찰 받았던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층 상가가 이제 1개, 2개, 3개, 4개였고요. 24평, 19평, 22평, 18평짜리 1, 2, 3, 4, 5가 쫙 붙어 있던 그런 상가였었고요. 대지권 미등기라고 지금 명기가 되는데, 요거는 이게 집합 건물에 각각 구분 상가가 대지권 미등기된 물건들이 경매에 종종 나타나거든요. 이 경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보면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일이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그런 임차인 되겠습니다. 명도 아주 쉬운 그런 물건 되겠으며, 지금 세무부문 땡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해서 약 600만 원에 관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물건을 보시면 아까 이제 토지가 대지권 미등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가 된 나름 특수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사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 거거든요. 약간 지저분한 먼지 같은 게 묻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철거와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임대 매매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11억 9,500에 전부 4개를 매도를 한 물건 되겠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투입비는 약 한 6억 9,500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11억 9,500에 매도를 해서 한 5억 원의 수익이 난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네이버 지도로 통해서 위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쪽에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물건이었고요. 인천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 3번 출구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부 이 대로변에 있는 이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물건지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달 로드뷰입니다. 4개의 상가가 이렇게 경매로 진행됐고, 그 중에 3개가 세무사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하나는 간판 없는 자리는 공실은 아니었고요.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물건은 특이하게 이렇게 뒤쪽이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랑 1층 이 단지 내 상가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름 90년대식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길로 쭉 가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대로변으로 가는 길이고, 요 반대편으로 가면 그 배우세대가 있는 지역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서인천 세무서라고 계속 운영 중이었는데, 지금은 청라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전을 했었고, 그 전까지 계속 세무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로드뷰를 보시면은 다 세무사 수요는 있는 사무실 상권, 나름 사무실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린상권과 세무서로 인해서 세무사 사무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전형적인 구도심의 저밀도 근린상권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뭐 식당 있고 부동산도 있고 마트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왜 이 물건을 좋게 보고 투자를 진행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역세권 도보 1분 거리. 두 번째, 2000세대의 주동선. 세 번째, 주변 경쟁 상가의 노후화.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네, 인천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 3번 출구에서 총 130m 떨어져 있고 도보 1분 거리에 언뜻 봐도 입지가 되게 좋아 보이죠. 사람들이 지하철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요 길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이 지역은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쳐놨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동선이 잡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주 경기장이 있어서 사실 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고, 이 북쪽은 공원과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분들의 주 동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메인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에 가장 지하철역과 가까운 요 입지가 상당히 괜찮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첫 번째로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현장 임장을 갔을 때 그 동네가 주 동선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요 로드뷰는 그 3번 출구에서 해당 경매 물건지로 가는 그 길 라인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잉어빵을 팔고 있는 노점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여기는 이제 떡볶이랑 순대를 파는 노점상이 또 나와요. 이 노점상 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장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그 지역을 가서 임장을 하실 때 노점상의 위치를 딱 보시면은 저쪽으로 사람 많이 다니겠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바로 캐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해당 경매 물건지거든요. 이 메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에 있는 물건지가 맞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안쪽 세대의 세대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작지가 않았습니다. 약 한 2000세대는 나왔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세대들이 쭉 있고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아파트는 한 1245세대였고, 여기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 요 다세대들 1000세대 정도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2245니까 약 2000세대의 배우 세대가 주로 이동하는 동선에 잡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 보면은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있고, 지금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인데요, 2019년도에 제가 조사했을 때 명수인데, 그 총에서 한 2124명의 학생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는 걸로 그때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임장을 일부러 한 3시에서 5시 사이 그때 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봤냐면, 여기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우르르 막 밀려서 나오는 모습을 임장 갔을 때 봤었습니다. 여기는 일단 학생들 수요도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임대를 맞출 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편의점으로 하면은 괜찮겠구나, 일단 그런 판단이 들었었고, 손품을 팔았을 때보다 현장을 가보니 오히려 더 많은 유동 인구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주변 경쟁 상가가 굉장히 좀 노후화되고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이 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아서 예쁘게 꾸미면 그 동네에서 1등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건물도 한 20년 이상 된, 이게 좀 그렇게 썩 예쁘다 라는 느낌 별로 안 들고요. 노후 상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죠. 이 해당 상가는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 요거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2019년 10월 달이랑 11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직접 손품을 팔고 그걸 확인하러 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을 가서 이렇게 다 조사를 했었고요. 메인 라인 요 주동선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조사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경매 물건지랑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 다음에 이 근방, 여기는 이제 경쟁 또 라인이 되겠죠. 요 경쟁 라인 또 연결도로가 쭉 있는 이 경쟁 라인까지도 같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드릴 수 있는 팁이, 이게 1층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 시세를 조사를 가시면 1층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내가 이 지역을 다 뽀개기가 아니라면 굳이 2층, 3층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 경매 물건의 적정 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얘랑 가장 유사한 친구들만 자료를 뽑아내면 돼요.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메인 라인, 여기 인천 연세병원이 있고요, 서인천 세무서가 있고, 요 라인이 이 지역에서는 제일 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도로가 지하철까지 갈 수가 있고, 또 메인 핵심인 인천 세무서랑 병원이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이 가장 핵심인데, 여기가 1층 평당 임대료가 약 한 9만원 정도였습니다. 9만원이었고요. 지금 여기 대로변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메인 주동선은 평당 한 1층 기준으로 12.5만원이었고, 요 이면 쪽에 여기 안쪽은 한 6만원 정도, 요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요쪽 라인으로 가니까 여기는 9만원 또는 약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 8만원은 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제가
명도를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한 다음에 임대를 맞추면 최소 전용 면적당 평당 8만 원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입찰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앞서 시세 조사를 바탕으로 이 물건은 최소한 전용 면적 기준당 평당 8만 원은 받을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임대료 나온다 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 물건은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누면 C급짜리 상가예요. C급. 구도심에 있고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았고, 그 다음 인구 밀도가 낮은 저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초역세권이고 배우 세대가 그래도 한 2000세대는 된다. 예, 그 다음에 주변이 조금 노후화돼서 경쟁할 만하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요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경쟁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이 1층이 전용 84평인데 4개로 쪼개져 있죠. 요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당 4만 원으로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4만 원으로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로 하면 한 월세가 340만 원이 나오니까 보증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다 라고 봤고요. 수익률을 굉장히 좀 높게 봤어요. 6% 수익률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 인천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저밀도 지역의 구도심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1층이라도 바로 팔려면은 한 6% 정도는 좀 되게 수익률을 좋게 해야지 바로 팔리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역산을 해보니 매도가가 7억 4천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임대료 4만 원을 가정하고 수익률 6%에 맞추면 7억 4천짜리 가치를 가진 상가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입찰가를 한 6억 3,500으로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취등록세가 4.6%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법무사비 0.4% 하면 5%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 3천만 원.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저는 진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가가 전부 다 노후화돼서 예쁘지 않으니까 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쁘게 꾸며내면 그 지역에서 1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는 보수적으로 7억 5백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매도가가 7억 4천,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7억 4천 나오니까 입찰가 6억 3,500에 쓰면은 이렇게 해서 낙찰 받으면 나는 손해볼 게 전혀 1도 없다. 그렇게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가를 6억 3,500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익률과 월세에 이게 어떻게 연동이 돼서 이 가치가 정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수익률이 뭐 6%에서 4% 이렇게 낮아질수록 이 물건의 가치, 금액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보증금 6천에 월세 34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수익률 4%에 맞춘다 그러면은 월세 340 곱하기 12달 이걸 나누기 4% 0.04로 나눈 다음에 보증금 6천을 나누면 이게 10억 8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대로 6%로 이렇게 해버리면 340 곱하기 12달 6%로 나누고 6천을 나누면 7억 4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이 가격은 작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억 3,500을 입찰해서 다행히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행해야 될 게 있죠. 명도를 진행해야 되고, 대지권 미등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 신고도 되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먼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상가가 1호, 2호, 3호, 4호 4개가 있었는데요. 이 1호가 유치권 신고를 신청을 했었어요. 자기 뭐 공사를 했다, 그래서 630만 원 유치권을 신고를 했는데, 먼저 유치권은 성립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이 유치권은 깨집니다. 즉 미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조건이 모두 OR 조건이 아니라 AND 조건입니다. 되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깨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2가지를 깼습니다. 2가지를 깼는데 유치권 미성립하는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첫 번째는 임대계약서상 원상 복귀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들은 그렇게 하죠. 그 임대계약서를 확보를 했고요. 이거는 낙찰자는 경매 물건의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원에 가서 이제 계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나 이 입찰 보증금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낙찰자니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하면은 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쭉 보시면은 그 1호가 그 기존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하는 그 계약서를 다 끼워져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딱 특약사항에 딱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케이, 요거에서 사진 하나 찍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63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나왔으니 유치권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공사비 청구 영수증이 기입이 되는데 이게 3년이 경과가 되면은 이게 실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공사비 청구 영수증을 확인했더니 이미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1호 세무사분하고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분은 600만 원을 다 받겠다는 얘기였었고, 근데 저는 일단은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걸 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분하고 괜히 실랑이 하고 뭐 소송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또 2달, 석 달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이 당시에 낙찰을 받았고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한 달에 이자가 매달 그래도 뭐 그때 5억 800을 대출을 받았고 금리가 3.7%였거든요. 한 1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명도가 진행이 안 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오히려 그게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깔끔하게 명도비 200만 원 드리고 바로 명도를 다 진행을 해버린 상황이었고요. 2호 같은 경우는 이분은 계속 재계약을 해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2천에 160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평당 8만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세 조사할 때 저는 최소한 못해도 8만원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재계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3호는 기존 소유자 이 건설회사의 사무실을 썼는데 이건 이사비 안 드리고 바로 명도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 4호는 기존에 1000에 100으로 계셨는데 제가 2000에 150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불발됐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평수가 18평에서 19평 정도 돼서 제가 이제 8만원을 잡아서 한 150만원을 월세를 얘기했는데 이분은 자기는 100만원에 계속 있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건 안 된다 라고 해서 결국은 협의가 불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명도가 그냥 진행이 됐고 뭐 이사비는 뭐 당연히 안 드렸죠. 이렇게 명도는 그냥 진행됐었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그냥 명도비 딱 200만원 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좀 명도가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게 대지권 미등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런 일반적인 이 아파트나 구분 상가처럼 이런 거를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전체 대지 위에 이게 건물을 올리고 이걸 다 쪼개서 소유주를 다 구분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소유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 면적에 따라서 이 대지의 소유권을 쪼개져서 이제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대지권이 말 그대로 등기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대지권이 없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집합 건물에서는 대지권이 다 입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 영수증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을 하죠. 왜냐하면 잔금 납부 영수증이 있으면 거기 등기부등본에 이 소유자가 저희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제 보일 거고 그 주소지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했습니다. 인천 등기소를 갔고요. 민원 상담실 가서 제가 이런 내용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서류 작성하시면 돼요 라고 되게 좀 친절하게 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이제 전체 이 대지 면적은 얼마고 그 중에 이 건물 연면적은 얼마인데 여기에 해당 상가들의 연면적은 얼마고 이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대지권을 몇 평씩 있다고 제가 계산을 했었어요. 거기서. 왜냐면 그분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라고 하시면서 계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신청을 했더니 3영업일 후에 대지권이 등기가 완료가 되었고요. 각 호실당 여기 4개였잖아요. 약 6,000원씩 수수료가 발생해서 9436, 즉 36,000원 비용을 들여서 이 대지권 비등기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명도를 했으니 이제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2019년 12월 말에 명도가 전부 다 완료가 됐었고요. 그래서 2020년 1월 이제 신정식 세고 1월 4일부터 이제 철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1호, 3호, 4호 철거 들어갔죠. 왜냐면 2호는 재계약했으니까 철거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360만 원 들여서 철거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못하다가 성면이 있다고 해서 성면 조사를 했습니다. 막 철거를 하다가 그분께서 3, 4호에 성면에 있으니까 이건 바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문제가 돼서 성면 조사를 했었고 그러는 동시에 여기가 지금 4개 호실인데 1, 2, 3, 4호 중에 1, 2호 화장실, 3, 4호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배관과 화장실 타일 도기 공사를 2개를 약 580만 원을 주고 열흘 정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간판을 철거를 합니다.
제가 그 2호 재계약된 데랑 그 5호는 사실 제 물건은 아니었어요. 그 옆에 이제 도장집이 있었는데 그분하고도 좀 스토리가 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있는 9번 상가까지 제가 이제 그 외장 인테리어 타일을 다 붙여드리고 간판도 다 바꿔드리는 걸 했었어요. 예. 왜냐면 통일성 있게 예쁘게 그 라인이 꾸며져야 되기 때문에 제 거 1, 2, 3, 4만 하면 안 되고 거기가 총 6호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6호는 이미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돼 있는 상태라서 6호는 빼고 5호는 좀 노후된 상태라서 아예 하는 김에 1호부터 5호까지 제가 전부 다 공사를 다 진행을 했고 간판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성면 철거하고 외부 타일이 이제 붉은색 그 타일로 전부 다 이제 공사를 했는데 이게 한 89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단열 공사, 내부미 유리창 청소, 간판 제작 설치, 도배까지 해서 1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한 35일 정도 소요가 됐고 비용은 2,97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간판을 다 떼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 붉은 타일로 해서 다 붙였어요. 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공사하는 와중에 이마트24 편의점이 입점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여기 이제 편의점을 3,000에 170에 맞췄습니다. 내부의 경우에는 사실 임차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철거만 했어요. 이렇게 철거만 했고요. 요거는 지금 화장실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막 쓰레기도 있고 막 좀 지저분했는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 단지 내 상가 주차장을 깔끔하게 단장을 또 했었고요. 그 입찰 전에는 이런 모습의 그냥 1층 상가였는데 제가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훨씬 더 예쁘죠. 이 동네에서는 1등으로 예쁜 상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3천만 원 들여서요. 외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장실까지 화장실 두 개를 이렇게 바꿨어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 화장실을 돈 주고 바꾸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 보면 이 상가를 이용을 했는데 화장실이 만약에 더럽다. 그럼 굉장히 좀 찝찝하고 왠지 이 상가는 더 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임차인분들이 임대를 하실 때 이 화장실을 좀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돈은 쓰기 싫은데 이미 좀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면 더 임차하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화장실 공사도 이렇게 한 500만 원 하니까 두 개를 다 공사를 했었거든요. 공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해당 상가 1, 2, 3, 4, 5를 임대를 맞추고 매매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원래 목표는 이렇게 하기를 목표를 했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2020년 2월 달에 인테리어가 끝났어요. 근데 2월 달에 코로나가 거의 한 3년 동안 저희는 코로나 시국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상치도 못한 그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거는 조금 힘듦은 있었어요. 특히 1호하고 4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대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이게 이제 2월 달에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그때 상황이었는데 투자자로서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거를 타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낮췄습니다. 낮추고 빨리 팔아버려서 생각했던 수익률보다는 조금 낮았는데요. 저 원래는 한 14억 8천 정도에 팔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저 얼마에 샀죠? 6억 3,500에 샀거든요. 그래서 뭐 시동료세랑 인테리어 다 해서 원가 7억이었어요. 두 배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를 보면 1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코로나 시국 때 맞춰서 좀 가격을 임대료를 좀 낮췄어요. 2천에 130으로 맞췄고 결국은 3억 1천에 매도를 했고요. 2호도 이건 2천에 160으로 재계약을 했고 금액도 원래 좀 사실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 시국 때 그냥 요거 좀 빨리 좀 처분을 했습니다. 3억 2천에 팔았고 3호는 이제 편의점을 1월 달에 요거는 1월 달에 임차 계약을 했고 3월 달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사실 잔금을 받았거든요.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임차를 마쳤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이마트가 이제 운영이 되면서 바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이렇게 편의점이나 매수자분께서 선호하는 걸 맞추니까 바로 팔렸습니다. 요거는 3억 7천에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4호 같은 경우는 공실이 좀 오래 갔었어요. 요거는 저도 이제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명도를 하고 나서 안에서 봤는데 이게 안에 이런 식으로 내력벽이 많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위에가 지금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내력벽을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인천 서구청에서 절대로 철거하시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셨거든요. 주무관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거 철거 못했어요. 철거 못했더니 임차 가게를 보시려는 세입자분들은 엄청 많았거든요. 코로나 시국에도 제가 수백 군데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게 이렇게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결국 이 내력벽 때문에 결국 다 임차를 못 마쳤습니다. 요거는 저도 이제 사실 입찰 전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무실 운영 중이었었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서 요 내력벽은 이거는 진짜 생각 못한 부분이었고, 결국 요거는 계속 공실로 있다가 바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되게 좀 싼 가격이었어요. 1억 9,500에 바로 매도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거 6억 3,500에 낙찰을 받았고요. 취등록세 3천만원, 인테리어 3천만원 해서 총 6억 9,500에 원가고요. 요거를 11억 9,50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5억이 난 상황이었고, 제가 대출이 5억 800만원을 요걸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바로 명도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실투금을 2억 정도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제가 요거 바로 5월 달에 잔금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3억 7천 팔아버리니까 이것도 다 회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 돈은 들어가지 않은 무피 투자가 이때서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조금 더 코로나 시국이어서 1호하고 4호가 임대가 잘 안 맞춰주고 있었지만 좀 여유롭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었고요. 왜냐면 무피니까 제 돈 들어간 것도 없고, 또 2호에서는 임대료가 나오니까 대출이자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렇게 가면서 좀 느긋하게 카페를 임차를 맞추고 4호는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실현한 그런 물건 되겠습니다. 좀 길었죠. 이 물건을 입찰 때부터 제가 임대 매매까지 전체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좀 재미있으셨나요? 누구나 B급 또는 A급 상가를 원합니다. 이 물건처럼 C급 상가는 사실 원하지는 않죠. C급 상가라도 입지, 주변 배우 세대, 주동선, 주변 경쟁 상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작은 동네에서 1등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큰 수익이 납니다.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 같은 이런 상가를 찾으시는 연습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